예, 5월 15일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비 예상치 상회한 숫자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올랐습니다. 내용 설명해 드릴 거고요.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진정이 생각보다 더디긴 하지만 안정될 것으로 본다 이런 멘트를 했고요. 그리고 반도체주, 테슬라 이런 종목들이 올랐고 골드만삭스가 사상 최고가 경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 관련 데이터는 MSCI 한국 지수가 0.83% 올랐고 야간 선물은 0.59% 올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증시가 개장이 됐다라면 우리 증시가 대략적으로 한 15포인트 가까이 상승 출발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자, 미증시는 일단 3대 지수 다 올랐고 나스닥이 더 올랐고 러셀 2000이 더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금리가 내렸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데 어쨌든 장중에 위기 상황이 없진 않았지만 어쨌든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 특히 뭐 빅테크 대형주들 대부분 다 플러스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뭐 흔히 얘기하는 방어주들 이런 쪽보다는 경기 민감주라든가 아니면은 테크주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의 강세가 나스닥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 괜찮았습니다. 근데 초반에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되고 나서 시장이 좀 움찔했었거든요. 전년 대비는 예상치하고 똑같았어요. 예, 뭐 헤드라인이 2.2%, 근원이 2.4%, 예상치 그대로. 물론 이제 뭐 추세로 보면은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그래프니까 별로 안 좋긴 한데 어쨌든 예상대로 나왔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안도를 하는 그런 분위기였죠. 그런데 문제는 전월비. 예, 전월비가 예상치가 0.2, 근원은 0.3이었는데 둘 다 0.5%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실 이거는 거의 쇼크라고 봐야 되거든요. 주식시장 급락하고 금리 폭등하고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발표되고 나서 실제로 금리는 올라가고 지수 선물은 빠졌죠. 그런데 내용을 잘 살펴보니까 전년 지난달께 하향 수정이 됐어요. 예, 그 기존이 0.2%였는데 마이너스 0.1%로 하향 수정이 됐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2월 근원을 100으로 가정을 한다면 원래 예상됐던 경로는 3월에 100이 다음에 4월에 105 이렇게 가는 걸로 예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게 하향 수정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거냐면 3월은 99, 다음에 이번에 104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뭐 그 예상치대로 나온 거거나 또는 예상보다 오히려 낮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처음에 발표되자마자 뭐 금리 올라가고 한 지수 선물 빠지고 했다가 알고 보니까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네라고 판단이 돼서 지수가 거의 보합 정도까지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바로 텔레그램이랑 고릴라 리서치 카페 이거 내용이 좀 이상한 것 같다. 이게 실제로 알고 보면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 같더라고 제가 이제 바로 내용을 정리해서 전달을 해드렸죠. 그래서 어쨌든 생산자 물가 지수는 그렇게 심각하게 볼 사안은 아니었다라는 건데, 근데 다만 이제 이것만 놓고 뭐 시장이 올라갈 정도의 사안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좀 어정쩡하게 움직이다가 초반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갑자기 지수가 튀어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 나왔고 그 지수가 올라가는 과정은 이제 파월이 주도를 했습니다. 파월의 발언이 나왔는데 인플레이션이 최근 들어서 조금 더디다 내려가는 게 1분기만 놓고 보면 예상했던 경로보다는 좀 더딘 게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책 지금의 고금리 정책이 효과가 되도록 어느 정도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현재 데이터를 종합해 볼 때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현재로서는 배제하고 있어. 이런 발언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다시 둔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날 발표된 PPI는 긍부정 요인이 다 섞여 있다. 뭐 한편으로 어떤 지표는 뭐 올라가긴 했지만 또 다른 지표상으로 내려간 것도 있어서 뭐 어정쩡하게 나온 거야. 뭐 이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 저는 오늘 이번에 CPI, PPI 전부 다 이후에 증시 반응이 괜찮을 것 같은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파월이 이런 발언을 최근에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언급을. 그래서 물가 지표를 되게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면 그럼 저렇게 발언을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저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려고 저런 발언을 하지? 라고 생각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파월의 발언이 저렇게 나오길래 이번에 CPI가 그렇게 무섭게 나오진 않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어쨌든 이날도 이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파월이 뭐 뒤통수 칠지는 이제 지표가 뒤통수 칠지는 좀 봐야겠죠. 근데 어쨌든 파월 발언 이후에 금리 빠지고 증시 올라가고 이런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CPI 앞두고 의견들 분석들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오늘 되게 많은 애널리스트들 이 사람 저 사람 동원돼서 나왔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증거가 나오면 증시가 타격받을 수 있다. 다만 이제 글로벌 매니저 설문조사 했더니 78%는 경기 침체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번 CPI 같은 경우는 유가가 빠졌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제거가 되면서 완화가 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줬을 것 같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제 근원은 이제 주거비라든가 보험료가 이게 쉽게 안 빠지고 있어서 좀 정체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런 쪽의 어떤 분석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뭐 이런저런 분석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널리스트들이 막 이 사람 저 사람 내놓은 게 전체를 다 요약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거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건 뭐냐면 CPI 앞두고 달러 포지션이 그 약세 쪽으로, 그러니까 이건 위로, 그러니까 강세 쪽 배팅이 되게 많았었는데 최근에 약세 배팅이 늘어나면서 4월 이후에 상승 배팅이 가장 적은 숫자로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유로는 강세 배팅이 2월 이후에 최고로 늘었다. 그러니까 달러 약세, 유로 강세,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좀 최근에 유럽 증시 올라가는 걸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증시 올라가는 게 저기 지금은 유럽이 6월부터 금리 인하하기 때문에 유로 약세 금리 저희 달러 강세로 보일 수는 있지만 유럽 증시 저렇게 올라가면은 결국에는 유럽의 경제가 좋아질 것으로 해석을 하게 돼서 그러면 유로 강세, 달러 약세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트레이더들은 그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CPI가 뒤통수 치면 반대로 바뀌면서 또 무섭게 올라갈 수도 있어서 이래저래 CPI가 중요한 상황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특징주로는 게임스탑이 무려 60%나 폭등을 했는데, 근데 이게 되게 웃겼어요. 그러니까 장중에 막 70, 개장 전에 70달러도 막 보이고 막 그랬었거든요. 장중 변동성입니다. 막 60달러 후반 막 이렇게 가기도 하고 30달러 때도 보이고 막 엄청난 등락이 나와서 종가로만 보면 60% 폭등한 걸로 보이지만 피크 대비 따져놓고 보면 상승률이 절반으로 축소돼서 끝난 거거든요. 되게 변동성이 큰, 그러니까 피크가 64달러 80센트인데 이거 개장 전에 70달러 넘어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장중 저점은 36달러. 엄청난 변동성이죠. 그다음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오늘 한 5% 정도 올라갔고, 뭐 브로드컴이 3.6%, 그리고 기타 반도체주들 대체로 올랐는데, 그 멜리우스 리서치에서 엔비디아 실적이 이번에 잘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1125달러 매수 유지하면서 1분기 가이던스 제시했던 게 240억 달러인데 이거 넘긴 260억 달러 나올 것 같고 2분기도 280억 달러 매출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증권가 전망이 지금 1분기 245억 달러, 2분기 265억 달러거든요. 그래서 좀 뭐 AI 관련된 종목군들 실적이 좀 잘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반도체주들이 강했고 테슬라는 이제 중국에 대한 관세부가 높인 거, 관세율 높인 거 영향으로 중국산 전기차보다 테슬라가 좀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기대감도 포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좀 반등을 했고, 그다음에 골드만삭스가 오늘 올라간 폭이 크진 않지만 사상 최고가 경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금융주 이런 것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IT라든가 뭐 전기차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보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금융주가 신고가 경신하는 종목들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점. 근데 이게 이제 CPI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업종별 변동성이 또 나올 수 있어서 이 구도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는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관련 지표는 MSCI 한국 지수가 0.83% 올라갔고, 야간 선물은 0.59% 올랐고, 환율은 1365원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장이 됐더라면 증시 흐름이 괜찮았을 뻔했죠. 예, 근데 어쨌든 우리는 CPI를 보고 나서야 이제 개장을 하니까 그 내용은 이후에 봐야겠습니다. 자, 시장 요약해보면 CPI 결과 이후에 시장은 위아래 100포인트 움직일 거로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2800포인트 중반, 아래로는 이거 여차하면 2650 뭐 이 정도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뭐 현재 분위기 봐서는 부정적이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이제 지표가 뭐 예상대로 꼭 나오나요? 그러니까 이제 좀 봐야겠죠. 그리고 달러 약세 베팅을 주목해 봐야 된다. 왜냐면 달러 약세 베팅이라는 건 신흥시장 쪽에 외국인들이 자금을 집행하는 확률을 높이게 되거든요. CPI 이후에 이제 달러가 오히려 위로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들 매수가 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흐름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미중 무역 갈등, 이거는 좀 경계 요인입니다. 이건 되게 경계 요인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높인다라는 거는 미국 물가가 올라가는 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가려면 또 특히 미중 무역 갈등 국면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게 우리 증시였거든요. 물론 이제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좀 달라지긴 했죠. 이제 그러니까 중국의 그 수출 비중이 예전하고 좀 달라졌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무역 갈등 자체는 우리 증시에는 경계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좀 반등하려면 미국에서 러셀 2000 지수가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CPI 발표 이후에 러셀 2000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CPI 결과에 따른 증시의 반응, 그러니까 뭐 S&P 500, 나스닥 100, 러셀 2000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어쨌든 확실히 러셀 2000이 아주 격하게 더 반응을 하죠. 예상치보다 CPI가 부정적으로 나올 때 1.6% 빠지고 긍정적으로 나올 때 3.2% 올라가고 거의 배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러셀 2000 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 증시에는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코스닥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런 기회가 되니까 다우가 강하면 상대적으로 코스피 일부 제한적으로 올라가는 형태를 보이는데 러셀 2000이 강할 때는 우리 증시도 좋지만 코스닥에 조금 더 유리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예,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야 이제 뭐 저기 그 구독자가 많아야 또 좋아요가 많아야 알고리즘 노출이 많이 된다고 하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